네, 오늘은 3분기 미국 GDP 속보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최근에 연간 개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두 다 반영된 개정 후의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굵직한 내용이 GDI가 개정이 됐고, 더불어서 지난 과거 데이터도 수정이 됐죠. 저축률도 마찬가지로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지난 영상에 다 담았으니까요. 한번 보시게 되고, 그 이후에 나온 영상 한 2개 정도에서도 GDP 상향 조정에 대한 해석을 제가 다 담았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런 연간 개정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GDP라고 하면 결국에는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만큼 경제 성과에 대해서 최종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적표가 되겠죠. 그런 수준에서 24년 3분기 속보치긴 합니다만 연율화로 2.8%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는 현재 미국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고 강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추이를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장기적 흐름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뚜렷하게 약해졌다라고 볼 만한 그런 부분도 아니죠. 사실 지난 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흐름이 좀 나오긴 했지만 최근 연간 개정이 된 부분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GDP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변동성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최근 흐름만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때 보시게 되면 23년 4분기는 3.2%를 기록했다가 그 다음에 1분기는 1.6으로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추이 자체가 지금 잘 나왔다고 해서 다음 분기 계속 잘 나올 것이다라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상당히 지난 데이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3분기 속보치인데 지금은 거의 연말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지난 데이터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상 뒷부분에 꾸준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개인 소비 지출에 관련된 흐름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GDP라고 함은 대부분이 개인 소비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3분기 GDP 보시게 되면 순수출은 마이너스 0.55% 마이너스 성장에 기여를 했고요. 주거 투자도 마이너스 0.21%, 재고도 마이너스 0.17% 마이너스 성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직전 분기와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자 지출 증가가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더불어서 재고 투자가 마이너스 1.22%포인트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직전 분기와 지금 분기와의 차이에서 재고 감소가 마이너스 1.2%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폭이 나왔다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더욱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 지출이 견고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고 확충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재고 투자가 GDP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인데요. 소비자 지출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고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은 비단 GDP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PMI라든지 내구재 수주 등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GDP 주요 항목별로 성장 기여 변화율을 봤을 때 이 재고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 2분기죠. 직전 분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을 주도한 게 사실 민간 재고의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가 1.05%포인트로 상당히 기여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 3분기 속보치에 의하면 견고한 소비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은 견고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럼에도 재고 확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0.17%포인트로 마이너스에 기여를 한 것이죠. 결국에는 직전 분기처럼 재고 축적이 나타나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향후 수요가 제대로 뒤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렸었고, 더불어서 이 재고가 늘어나기 전에는 기업 투자가 선행해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구재 수주 영상에서도 꾸준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수요가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왜 재고를 늘리지 않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수요에 대한 신중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경기 확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소비 둔화, 위축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인가,
따라서 지금의 현재 재고 감소가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이런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패턴은 경기 흐름의 변곡점에서 자주 나타나던 현상입니다. 소비 동향이 위축되는 현상에서 재고 수준이 바닥에서 횡보하는 이러한 흐름은 매우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여기서 경기의 모멘텀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주요 항목별 성장 기업 변화율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 GDP 성장에서 개인 소비 지출의 기여도는 2.4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서비스 기여도가 3분기 연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고요. 1.21%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사실 지난 4분기가 1.6%포인트였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낮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소비 지출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동안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오던 서비스 중심의 소비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이런 흐름이라면 소비 패턴의 변화라든지 서비스 부분의 성장 둔화를 시사한다고 봐야 되고, 사실 이번 GDP 성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서비스 중심으로 견고함을 유지해 왔는데 이런 모멘텀 자체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는 특이하게 직전 분기 대비 재화와 내구재 소비에서 모두 반등의 흐름이 나타났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인데, 제조업 경기라든지 내구재 수주 관련해서 이런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올 만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반등이 나타났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재고 투자 변화율 관련해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결국 재고가 늘어나기 직전에 기업 투자가 먼저 돌아선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GDP 항목에서도 우리가 투자 관련 지표들의 흐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요 항목별 성장기업 변화율 중에 주요 투자 관련 지표들만 제가 따로 정리를 했고, 먼저 보시면 지식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인데요. 3분기 0.03%로 기록이 됐습니다. 뚜렷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구조물입니다. 공장에 들어가는 스트럭처인데 마이너스 기여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0.13%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장비, 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직전 분기 대비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강한 모멘텀이라고 해석되긴 어렵고, 주거투자 관련해서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21%포인트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식재산 투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AI 투자 관련된 흐름으로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락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GDP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 지출이 견고하게 지탱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강한 미국의 GDP 결과치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핵심이 될 만한 게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의 전기 대비 연율화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3분기가 3.7%로 기록이 됐습니다. 다만 GDP 데이터는 항상 불완전하고 추후 수정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가 된다는 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물론 소폭치, 잠정치, 확정치만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언제든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결과치로 보게 되는 데이터는 언제든지 개정 후의 데이터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가깝게는 2분기 개인 소비 지출의 전기 대비 연율화 성장률을 봤을 때 속보치는 2.3이었는데 잠정치는 2.9까지 높아졌다가 확정치는 2.8로 소폭 하향 수정이 됐고요. 더불어서 1분기는 2.5, 2%, 1.5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1.9로 재차 또 상향 수정이 되기도 하고요. 상당히 데이터 자체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GDP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보면 GDP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전기 대비 연율화 성장률이 지금 현재 3.7로 집계가 됐다.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는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기 침체 전 지금 전기 대비 연율화 성장률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 경기 침체 직전에는 0에서 2% 구간에서 유지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 이후에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졌고요. 게다가 00년 IT 버블 때는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더불어서 침체에 대한 저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면 증시의 붕괴를 기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스닥 고점 이후 증시가 붕괴됐던 기간을
개인 소비 지출의 연율화 성장률로 비교해보면 3.9에서 6.2%의 구간이었어요. 따라서 지금의 3.7%로 집계되는 개인 소비 지출의 연율화 성장률 자체라고 하더라도 00년 IT 버블 당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강조하지만 서비스 중심으로 미국 경기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 분기는 특이하게 재화와 내구재에서의 모두 반등 흐름이 나왔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번 분기조차도 이게 왜 반등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품을 정도로 제조업과 내구재 수주 관련된 흐름이 좋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비중을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 성장 동력은 서비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도 안정적으로 집계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지만, 이게 사실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선행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00년 IT 버블 당시를 조금 확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흐름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의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이 이 부분이 나스닥 고점 부분이었어요. 당시에 나왔던 흐름은 99년 4분기 GDP 속보치를 보고 있던 상황이겠죠. 그때 흐름 보시게 되면 3분기보다 더 강한 성장세를 보였던 그런 GDP 데이터를 보고 있던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나스닥 고점 부분에 나왔던 게 1분기 6.2% 개인 소비 지출의 연율화 성장률이 찍혔던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5월, 8월까지 반등이 나타났잖아요. 그럼에도 3.8, 3.9를 유지했고, 심지어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개인 소비 지출의 흐름 자체도 3.5%를 유지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증시가 다 붕괴된 이후에도 3.5를 유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의 흐름이라면 이를 선행해서 살펴볼 만한 여지는 상당히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 개인 소비 지출을 중심으로 GDP가 집계가 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GDP 결과치에 대해서 경기 흐름을 전망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소비가 견고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치인데, 그 소비 자체가 고용이 견고하면 유지가 되는 게 소비고, 고용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후행에 나온 결과치고, 이 결과치 자체도 상당히 진한 데이터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메인 소비 지출에 있어서 민간 소비 기여도를 보더라도 2.46%포인트였죠. 지금의 수준이 사실은 평균 범위 레벨의 상단 정도에 위치한 수준입니다. 이 초록색 음영의 윗부분에 위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닙니다. 모두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비 둔화의 징후가 먼저 나타나지만 사실 이것은 사전에 감지하기가 어려운 매우 미비한 변화고 이례적이지 않은 상당히 빈번한 결과치입니다. 그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뒤따라왔던 패턴이 어김없이 확인이 되고요.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특별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박스권에서 정체 횡보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분기 GDP 개인 소비 지출의 물가지수 한번 살펴보면 3분기 1.5로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잘 잡혀나가고 있는 흐름이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2.2로 하락을 했고요. 재화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6, 서비스는 3%로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GDP에서 재고라든지 정부 지출, 순수출을 제외하고 중요한 구성 요소 부분으로만 살펴보는 PDFP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의 흐름 자체가 3.2로 나왔고요. 2분기 흐름 보시게 되면 2.6에서 2.9, 2.7로 이렇게 좀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 1분기도 마찬가지죠. 3.1, 2.8, 2.6 이렇게 좀 자주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발표 후에 0.5%포인트가 하향 수정이 됐고, 이후에는 다시 2.9로 상향 조정이 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3년 2분기는 최초는 1.7인데 2.5로 개정이 되었고, 23년 1분기도 3.6인데 4.6으로 바뀌기도 했고, 3분기는 3%였는데 2.6로 낮아지기도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개정이 되는 간극 자체가 용인이 된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죠. 따라서 지금의 GDP를 보고 미국 경기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축률 관련해서도 최근 4.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만, 사실 연간 개정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 수준까지 계속 낮아지던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런 흐름에 있어서
결국 미국인들이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잘 꺾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다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저축률의 상향 조정 큰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의 저축률이 상향 조정된 부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3분기 GDP 속보치 살펴봤습니다. 뭐 결과치로만 보게 되면 견조한 경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GDP의 흐름 자체를 놓고 선행해서 경기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데이터 자체도 언제든 얼마든 수정이 될 수 있는 게 GDP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